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강해집니다. 이란은 열흘 안에 미국이 핵협상을 깬 뒤 지켜왔던 우라늄 비축량 제한을 풀고 우라늄 농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강경 대응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홍콩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 법안이 저지됨으로써 시진핑 주석 체면은 구겨졌고 홍콩 시민은 시진핑의 대리인인 홍콩 행정관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홍콩에서 뺨 맞은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대치에서 힘을 얻기 위해 이번 주 북한으로 갑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전문가들은 김정은 외교의 승리로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김정은을 믿느냐는 앵커 질문에 그런 질문은 김정은에게 모욕적으로 들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인터뷰 녹화 도중 백악관 비서실장이 기침을 하자 내가 답변하는데 기침하는 게 싫다고 몇 번 말한 뒤 비서실장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주요 후보들에게 모두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캠페인 여론조사 회사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총리 부부의 부정부패를 다 알면서도 총리를 재선시켰습니다. 총리 부인이 선거 전에는 부정하더니 결국은 공금을 잘못 썼다고 시인하고 솜방망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결혼한 신부와 여자 성직자를 허용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찌 보면 각기 다른 나라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 나라와 전부 연관됩니다. 이란, 홍콩, 북한, 중국,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항상 미국이 있어서 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먼저 미국과 홍콩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홍콩이 아니라 이란과 홍콩이죠. 이란이 열흘 안에 이제 우라늄 비축량을 지금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도도 3.67%까지로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풀어버리겠다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핵협상을 한 그 조약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지켜왔는데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을 깨버렸고 그리고도 이란은 꼭 미국과만 맺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유럽 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오다가 그동안 계속 유럽 이런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좀 돌려놔봐라. 우리도 미국과의 긴장은 원치 않는다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원래 그 마감 시한을 7월 7일까지로 줬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는 곧 열흘 안에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661파운드만 갖고 있어야지만 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300kg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농도는 3.67%라고 하니까 보통 무기로 쓰려고 하면은 90%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3.67%에서 20%까지는 농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20%에서 90%까지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3.67%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이 뭔가 협상을 어기고 그래서 우리도 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이런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제는 우리 이란의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호르무즈 해협 그쪽 끝자락에서 그 오만 해에서의 유조선 두 척이었는데 그 한 척은 일본이 선주였고요. 그것을 미국은 비디오까지 내면서 이란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다른 나라의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긴장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 대해서는 그 미국도 쳐다보고 있고 한국도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참 다르게 보고 있더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힘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홍콩 시민은요, 어제 그제는 지난번 제가 금요일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시위에 나갔다고 했는데 200만 명 정도가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홍콩 시민의 전체 인구가 740만 명 정도 되니까 740만 명 정도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유예요. 이게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시위한 사람이 74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건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1800년대부터, 제가 1900년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1800년대부터 영국이 이렇게 지배해 오다가 이제 중국으로 돌려줬고 홍콩 반환을 했고, 그 홍콩 반환을 하면서 97년도에 50년 동안은 이제 홍콩 맘대로 해라. 물론 하나의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사법 시스템도 독립되고, 중국 본토에서는 외교 정도, 그리고 이제 국방 정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사법권 자체를 중국에서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한 거죠. 뭐 말은 범죄인 송환 조약, 인도 송환 조약이고, 그게 이제 꼭 중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카오도 그렇고, 또 뭔가 누군가가 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을 보면은 중국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눈에 거슬리는, 중국의 공산당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던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런저런 범죄의 굴레에 씌워서 중국으로 가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뭐 고문도 하고요. 중국은 당연히. 그런 걸 한다니까 홍콩 시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저 사람만을 위해서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오랏줄이 나의 자유까지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게 홍콩 시민들이 740만 명 가운데서 뭐 200만 명이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한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어요. 이 행정관이 여자 행정관이잖아요. 캐리 램이 뭐 중국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거죠. 중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 법안을 뭐 잠정적으로 심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물러가라. 우리 시위대를 뭐 폭도처럼 얘기를 했고 했으니까 당신도 물러가라 하고 시위를 하고 이 시위는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홍콩의 시위에서도 세대 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2014년도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엄브렐라 무브먼트라고 해서 우산 시위라고 해서 조수아 왕이라는 10대 청소년이 굉장히 스타가 됐었잖아요. 뭐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데서 올해의 인물 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고 했었는데 그때의 그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해서 뭐 감옥살이를 하고 뭐 재판이 계속 되다가 결국은 2개월형을 받았는데 1개월 한 5주일 정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2014년도 그 대규모 시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스타 시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무도 주인공이 시위에서 인구 74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나온 시위에서 그 리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단체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단체, Civil Human Rights Front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고 한 50가지의 다른 단체들이 쭉 각자가 맡은 바들을 쭉 이제 잘 한 겁니다. 누구는 뭐 전략을 좀 막고 누구는 또 어떤 단체는 뭐 최루가스가 오고 나중에 뭐 고무총도 쏘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올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지 되는가, 어떻게 대피시켜야지 되고 또 사람들이 부를 노래들 리스트를 만들고 또 모션 같은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해서 처음에는 이 행정관이 뭐 홍콩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홍콩이라는 도시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할 때도 본인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범죄인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도 평화적으로 한다고 이게 바로 홍콩이지 하다가 시위대가
주요 도로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나서는 바로 이 행정관이 정말 뭐 철없는 어린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더 나갔습니다. 그때도 특별하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도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숫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지만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홍콩이 워낙 전체적으로 나이가 젊기도 하고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겠죠. 해보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영국에서부터 홍콩을 다시 양도받을 때 97년도에 2047년까지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고 했었던 것을 미리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홍콩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은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의 말을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의 입법기관에 예를 들어 7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35명만 홍콩 시민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딱 반이네요. 나머지는 이제 베이징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이 주도자가 없이도 시위가 아주 정말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앱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할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 글로브, 장갑 같은 것도 아주 제대로 나눠주고요. 해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때 12,000명이 모였고 한 달 뒤에 13만 명이 모이다가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돼서 왓츠앱을 통해서는 지금 광동어 칸토니즈와 영어로 이제 둘 다 언어를 쓰니까요. 홍콩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위가 성공한 것은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으면 컨트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리더가. 그런데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는 리더 한 군데에 포커스를 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위를 막으려는 상대가 시위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성공한 시위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수아 왕 이 청년이 22살입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시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힘이 아무리 그래도 본토에서는 지금 영구 집권을 하려는 계획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지만 홍콩 작은 홍콩 섬에도 그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시진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홍콩의 시위대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땠느냐면 이 시위대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고 할 때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아무튼 홍콩 시민들은 새로운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그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말아라. 중국 공산당이 절대로 이 자유는 뺏길 수 없다는 그게 시위예요. 그래서 홍콩이 국제도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위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시위대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하고 보수는 레미제라블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태여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진보 쪽에선 또 구태여 레미제라블을 부른 것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박기순 씨, 윤상원 씨, 이 사람들 연결 결혼식 하는 그 노래를 가사는 황석영 씨가 썼죠. 그래서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라 합창 아니다 이건 다 같이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창 해서 진보에서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정도로 홍콩의 민주화돼도 민주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부를 그 정도다 하는 것만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중국의 어머니가 본인이 이렇게 그 한국말로도 번역을 해서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설명을 잘하고 본인은 우산 행진곡이라고 붙였다고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우산 그 엄브렐라 무브먼트였으니까요. 홍콩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파키스탄,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많이 불러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시위할 때 다른 나라의 시위 노래를 뭐 We Shall Overcome 존 바이즈에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역시 그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하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하는 그런 그 시위대가 혁명을 그 시작하는 것을 알리면서 그 불렀던 그 노래도 역시 홍콩 시위대들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끌어다 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홍콩의 시위는 꼭 홍콩과 중국과의 그 관계만도 아니고 또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진핑이 약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유 그 추구, 자유 지키기를 위한 그런 시위다. 그런 시위를 하는 데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려졌고 레미제라블의 뭐 팀 뮤직 같은 것도 불려졌고 한다 하고 좀 더 크고 조금 더 중간에서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전에 홍콩의 이번 시위까지는 그 특별한 한 사람의 리더가 없어서 오히려 성공을 했다. 그 리더의 아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미국 뉴스 가운데서 이슈도 이슈지만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렇게 가는 것이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어떠한 이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북한 관련 인터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에서는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이제 베이징에서 베이징 국영 언론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였었죠. 그러면 후진타오가 평양에 가서 그때는 이제 그 2011년 정도부터 그 12년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파워를 잡았으니까 김정은의 아버지를 당시에 이제 후진타오가 만났고요. 시점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기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또 방문을 하고 그 사이에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물론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그 무역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뭐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같은 시기에 외교 관계가 수립됐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국교 수립 외교 수립 70주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게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무역 마찰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외교적으로 파워가 있어. 이 북한에 대해서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주려면 중국도 북한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에 관해서 이미 그 제재도 뭐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더 풀어질 수 있는 그 대신에
그런 걸 받으려면은 또 이 세상에 무료가 없죠. 이 북한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선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북한이 지금 중국식 그 경제 개방을 할 수도 없고 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그 북한도 뭔가를 좀 해주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간다 하는 발표가 나온 뒤에 이제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지진이 진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발생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폭발은 폭발인데 광산 사고인 것 같다. 이 정도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서 지금 뭔가를 그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라고 사람들이 보는 게 두루두루 전부 뭐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러면 4번 만났잖아요. 중국에서 이래저래 해서 그러니까는 뭐 아베 일본 신조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었고 지금 납치자 문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제 와서는 좀 가기도 뭐하고 그런 그 상황이고요. 해서 뭔가를 아무튼 의논을 하고 얘기가 좀 그 나오겠죠. 2012년이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주석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또 한 번 확 그 본인이 영구 집권을 할 것 같은 그런 그 발판을 마련을 했었고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간다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돌파구가 나오느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중국이 이렇게 아주 좀 특별한 포지션으로 있지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나서 G20에서 일본에서 열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만만하진 않아요. 뭔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끝까지 안 주니까요. 아무튼 이 무역 전쟁과 그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슈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ABC 앵커 전에 뭐 클린턴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나중에 뭐 정치인도 했고 지금 올해 ABC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인터뷰가 백악관에서 30시간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도 자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 집무실로 걸어가는 길, 집무실 책상에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이렇게 서 있고 어떤 때는 조지 그 스테파노폴로스는 뜰에서 하얀색 의자에 쿠션은 있지만 플라스틱 의자 같이 보이던데 거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를 그냥 꼬지 않은 채 그게 편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질문에 답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반복은 보수가 진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똑같은 말을 그랬는 편이고 그리고 여전히 무역 전쟁에서 나는 이기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러시아는 나를 돕지 않았다.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라이벌인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만들려고 도왔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관해서 이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비교적 많은 시간을 그 할애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사실은 거의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얘기예요. 나는 북한에 준 것 없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기타 등등 그 여러 가지 얘기하던 도중에 앵커가 지금도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한다고 보느냐 하는데 그러면 나 잘 모르는데 안 하길 바래. 그러면 김정은을 지금도 믿느냐 하면 그게 김정은에게 모욕적인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You also put out that tweet there'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But there is a nuclear threat today, isn't there? Well, it could change. I would say not much. There's been no testing, no anything. But they It have could change, stockpiles. George. It could change. And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 트윗까지 하지 않았느냐. 북한 위협이 아니라고. 근데 북한 위협이다 하니까 그런 위협을 바꿀 수 있다. 현재까지 큰 테스트를 하지 않았느냐. A very short range. 아주 단거리다. 며칠 전에 팍스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Now, I will let you know if it goes the other way, and it can happen instantly.
but we've done a very good job. You think he's still building nuclear weapons? 네, 지금도 그 핵무기 만든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I don't know. I hope not. He I don't know. I hope not. 모르지만 안 하길 바란다. promised me he wouldn't be. 안 한다고 He 나에게 promised 약속했다. me he wouldn't be testing. 테스트도 안 한다고 약속했다. 네, 그랬을 때 I couldn't tell 이 you that. It would be very insulting to him. But the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김정은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promised me he wouldn't be testing. So you still trust him? Well, look, I couldn't tell you that. It would be very insulting to him. But the answer is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하죠. 그 굉장히 그 김정은에게 모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I believe he respects me. I get along 그도 with him 나를 존중하고 really well. 우리 서로 I 만나기를 think I 원하고 understand him, and I think he understands me. 서로 But 이해하고 there have been these cycles, as you know, with the 이 family with North 사이클은 Korea. 그 가족이 늘 그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에게도 해왔던 사이클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George W. Bush. And everybody Yankees- gave him a lot. 그랬더니 President Clinton 모두 gave 다 him 북한에 billions and 퍼주기만 billions of 했다. dollars and got nothing. I've given nothing. Now, 나는 하나도 안 Worried 줬다. that he could be playing you too. 그랬더니 북한이 지금 playing you, 당신을 지금 갖고 노는 것 아니냐? look, I put on sanctions. The sanctions are on. We've gotten our hostages back. We've gotten the remains, and they continue to come back. The remains of 네, 인질도 돌아왔고 뭔 소리 하면서 그 유해도 계속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유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답변하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이 올해 그 회계 연도 남은 회계 연도에는 유해 그 송환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문제를 그 의도야 어떻던 본인의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하려고 하던 아니던 평화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본인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에 플러스가 되느냐에 포커스를 둔다면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로 가는데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 별로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었고 또 두 사람이 어디 가는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지 자동차도 타고 이런 모습까지 30시간을 백악관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법원이 꼭 그 민주당 의회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내가 그것을 그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랬더니 그러면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대통령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법원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도중에 누가 기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인터뷰를 중단을 하고 기침 끝내라고 내가 지금 my answer, middle of my answer에 그가 기침을 하고 있다. I don't like that. You know, I don't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고 기침 나오면 please leave the room. 이 방에 나가서 하라고. You just can't. 여기서 기침할 수 없다고. You just can't cough. Boy, oh boy. 하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주목이 되거든요. At some point, I hope they get it. You're going to turn it over? No, at some point, I might. But at some point, I hope they get it because it's a fantastic financial statement. 기침 들으셨죠? It's a fantastic financial statement. And let's do that over. He's coughing in the middle of my answer. Yeah, okay. I don't like that, you know? 예, 그랬더니 앵커는 웃잖아요. 웃으면서 당신 비서실장이야 하는 거예요. Your chief of If you're staff. going to cough, please leave the room. Get a shot of, and I'll come over here. You just can't. Just to change the shot. Okay. Sorry. 네, 그랬더니 쏘리 하고는 이제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보통 뭐 대통령이 뭐 인터뷰하는 도중에 예민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기침 좀 한다고 내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 기침할 수 없어. 나가서 기침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하고 사려 깊고 해서 못한다기보다는 결단을 확 내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기침 잠깐 여러분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었고 첫 번째였는데 내가 답변하는데 기침하는 건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You just can't cough 하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대통령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항상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집권 스타일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 기침하는 거 난 그거 I don't like it 이라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말할 정도가 되면은 이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아주 그 편안하게 정말 예전에 뭐 오바마 시절에 뭐 누구죠? 뭐 조 바이든이었던가요? 아무튼 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도 거기에 엉덩이에 걸터 앉고 다리 꼬고 서로 뭐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는 한도에서 서로의 그 의정이 아니라 국정 문제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의논을 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사가 명령하고 밑에가 복종하는 게 뭐죠? 상명하복 지금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숫자나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아니라 라디오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들려드리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저 뒤에 있는데 벌써부터 하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어제 그 팍스가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17군데 그 지역에서 거의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뭐 거의 모든 주요 후보에게 진다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급이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아주 중요한 뭐 미시건이라든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서 지지율보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미시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 61%, 펜실베니아 55%. 이 두 군데에서 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이겼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도 지금 아주 간신히 이겼는데 지금 지지도가 48,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0%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남자 사이에서는 마초 트럼프 하면서 트럼프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윽박 지르는 거 괜찮아? 그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야지 일이 이루어지지 신사적으로 하다가 언제 일을 이루겠어?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또 놀랍게도 그 노조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일자리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요. 여자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무당파에게 인기가 없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또 그런 그 그룹에서는 어차피 표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당파와 여성들 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주로 교회 근교의 여성들, 이민 문제, 조금 남자보다 온정적이죠. 물론 지금 불법으로 막 넘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국 경제가 나쁜데 어떻게 다 받아? 이런 생각을 상식적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미국이 필요할 때는 다 불법 이민자들 받았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이민 자체에 가혹하게 한다는 게 유색 인종에 대한 가혹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특히 드리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성들이 싫어하거든요.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하나는 헬스케어 개혁 이것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미 내일 플로리다 그 오랜도에서 나 대선에 출마한다는 뭐 예를 들어 일종의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 몇 군데 이제 여론조사 기구 이런 것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해고시켰대요. 그 가운데 한 군데는 그 대통령의 자문 켈리안 코네이 그 켈리안 코네이의 남편인 조지 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 며칠 전에도 트윗하고 했던데요. 그 켈리언 코네이가 설립했었던 여론조사 기구까지 해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민주당의 주요 후보에게 다 뭐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에게는 17군데 주에서 조사를 했더니 15군데 주에서 지더라. 이게 트럼프 내부의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어나갔죠. 백악관에서 모든 것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 그들과 손을 끊었다.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가 여론조사를 한 것도 지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 48%, 찬성 50%.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43%는 탄핵도 하고 대통령에서 쫓아내야지 된다. 7%는 탄핵만 해야 된다. 임기는 채우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팍스의 여론조사고 오늘 아침에 드러지 리포트를 보면은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매체잖아요. 그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에게조차도 9%포인트 차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고 있더라. 이런 게 나와서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 좋지는 않은 그런 기류 자체는 지금 여론은. 그러나 이제 이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맞았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잖아. 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긴장이기 때문에 어제 그 팍스 선데이에 출연을 해서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여러 가지 그 외교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란 문제, 이란이 그 유조선 불 붙인 것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뭐 이 사람이 원래 그 어떤 그 도덕적이라고 할까요?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거 그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외국 정부가 그 본인의 라이벌에 관한 그 정보를 주면 받고 보고 그리고 FBI에 신고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는가. 그 정보를 받아보기도 하고 FBI에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월러스가 아주 따끔하게 그 고쳐주더군요. 정보는 받되 FBI에게 전화하는 것은 maybe, 어쩌면이라고 했다 하니까 결국은 폼페오가 좀 신경질쟁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지금 외교 문제 얘기하려고 나왔지 그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나는 지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애드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외교 정책을 얘기하러 나왔다니까 지금 세 번째 답을 했잖아. 워싱턴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silliness 같은 어리석은 그런 작은 피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이란과 미국의 긴장 이런 걸 말한다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교 정책이잖아요. 미국의 파운더들은 처음부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었었죠. 구소련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미국의 주권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그 연관을 맺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미국을 창건한 파운더들이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법인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외교 문제가 어디 있겠나 하는 얘기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귀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 귀엽냐면 지난번에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외국 정부가 이렇게 준다면 그 외국 정부가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도 했는데 아니 come on 하면서 give me a break 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해. 지금 장난해? 그 헛소리지. 그런 걸 뭘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너도 받을 것? 너도 정치했잖아. 그리고 FBI에 연락한다고 왜 연락을 해 그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속이고 다 컨닝하는데 취하는데 왜 안 해? 왜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pretend 척을 안 하니까 나 착한 척, 고귀한 척 안 하니까 큐트하다, 귀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룰을 어길 수 있는가. 룰을 어떤 부분은 사업할 때는 사업가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가의 그 교과서에 써 있는 룰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몸에 배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나 착한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그런 척하지 않는 것은 조금 귀엽기도 해요. 가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어떠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카톨릭이요.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 카톨릭 이제 신부가 꼭 그 결혼을 안 해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해도 신부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카톨릭 주교들이 아마 10월 달에 정식으로 그 바티칸에 요청을 할 모양입니다.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카톨릭으로 이제 그 종교를 개종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워낙에 아마존 같은데 모자라니까 그 성직자가 해서 여성들도 뭐 성직자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곧 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벤자민 네타냐후와 부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부정, 부패, 돈 받고 돈을 함부로 쓰고 한 것에 대해서 기소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더니 결국은 뭐 좀 잘못 썼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금을 가지고 다 그 특별한 그 셰프도 퍼스널 셰프도 있는데 뭐 캐더링을 뭐 얼마를 하고 해서 유죄 인정하고요. 그리고 뭐 벌금 얼마 안 받네요. 불과 얼마 안 받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오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좀 해보려고 더. 사실은 그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취링해야지. 이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도자에게 미국 사람들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강희신이었습니다.